안녕하세요. 좌포 김종석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12월에는 성탄 카드가 사람 마음을 들뜨게 하고 또 연말이면 근하 10년이란 카드로 마음을 새롭게 다진 추억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2020년을 보낸 지금 행복하나요? 금년 한 해를 보낸 지금 뿌듯하신가요? 저만의 느낌일까요? 옛날보다 형편이 좋아졌는데 기분 좋고 유쾌한 일들보다 걱정거리가 더 많아지고 더 바쁘기만 하고 이웃과 소통도 이기적으로만 되어가는 것 같은 이 느낌, 저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지역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전에 절대로 일산 지역은 사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일산과 분당이 함께 만들어진 신도시였지만 그 차이는 상당했거든요. 그랬던 것이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일산 지역 부동산의 전세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많이 내놨었던 그 원인이었죠. 그래서 일산 지역에 2천만 원 정도면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 집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규제 지역으로 일산 지역이 묶이고, 그래서 역전세가 시작된 지역이 일산 지역이었습니다. 일산 지역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서울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도시입니다. 또 인구도 상당히 많은 도시죠. 대중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고 제2 자유도로도 생겨서 서울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후곡마을 쪽에는 학원가가 잘 발달되어 있기도 했고, 또 장항동 쪽으로는 한류 중심으로 활성화시킨 계획들이 많이 집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좀 움직이려고만 하면 규제가 들어오는 지역 중에 하나가 또 일산 지역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산은 대형 아파트보다는 작은 평형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 전부터 대형 아파트가 들어섰고 이런 아파트는 축을 쓰게 되었었죠. 그런데 수많은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집값이 덜 오른 일산으로 유동 자금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일산 부동산이 많이 뛰었습니다. 국회에서 일산 부동산을 집중 조명시킨 발언이 나오면서 일산이 집중적으로 조명을 받게 된 것도 역설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난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우리 집은 디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단지다, 5억 이하다, 그런 이야기를 국회에서 함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서 국회의 증언이 자기 집 시세도 모른다는 비판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을 촉발시킨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 중간 정도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모두 뛰는 중에도 유일하게 오르지 않던 지역이 일산 지역이었습니다. 2019년 가을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일산 지역을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올렸었는데 그때 잠깐 반짝하다가 다시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싸늘하게 변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김포시가 조정지역으로 묶이고 김현미 장관의 발언이 나오고 이제서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GTX의 개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산에 매수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산 지역이 집값이 지금 다 회복이 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자 한국경제신문을 잠깐 한번 인용해 볼까요? 국토교통부 실거래 시스템을 보면 신고가를 찍은 일산 아파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대화동 대화마을 5, 6단지 일산 건영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 10일 4억 9천만 원에 거래돼 최고가를 경신했다고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26일 3억 5천만 원에 거래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무려 1억 4천만 원이 올랐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 단지는 2007년 실거래 가격인 4억 5천만 원을 13년 만에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평이 지금 4억 5천이다. 지금도 상당히 싸다는 얘기입니다. GTX역에 생기는 서구 킨텍스 주변과 경의중앙선 연장선인 대곡 소사선이 들어서는 백마역에 있는 마두동 집값도 강세를 나타나고 있다고 뉴스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산 킨텍스 인근 신축 단지인 킨텍스 원시티 M3 블록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4억에 손바꿈이 있었으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고 합니다. 이 주택형은 2016년 4월 분양 당시 평균 분양가 5억 5천만 원 수준이었는데 4년 만에 10억 가까이 올랐고 현재 집주인들은 호가를 15억에서 16억까지 부른다고 합니다. 이 단순한 예로 본다면 진짜 미친 집값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일산에서는 중형, 평형, 그래봤자 국민주택 규모인 34평은 이야기이지만 이 가격을 34평형들이 가격을 견인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탄현동에 있는 인천 서구 탄현동이죠. 탄현동에는 탄현역과 붙어있는 2500세대의 두산 제니스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한 아파트인데 최근에 미분양 물건이 완판이 되었다고 보도가 나타나기도 했죠. 39평형 아파트가 5억대에서 6억대 초반에 거래되었던 물건들이 지금은 7억을 넘어서 8억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입주민들은 10억을 내다보고 있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메리트 있는 아파트가 탄현동에 있는 일산 두산 제니스 아파트입니다. 2500세대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웅장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탄력을 받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그냥 웃고 있을 수만 없는 지역이 또한 일산 지역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은 일산만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산만 이제사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인해 일산이 다른 수도권 집값에 비해 턱없이 싸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더불어 김포와 파주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일산으로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지금 전셋값이 난리죠. 수도권 전세난에 따른 인구 이동도 어떻게 보면 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카페 네이버에 있죠. 부동산 경매 더리치 카페 한 회원이 탄현동에 있는 건영 아파트 전세 1억 6천에 놓고 있었는데, 이 전세 세입자가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이 회원은 부동산의 조언을 받아서 가격을 전세가의 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전세 물건이 귀함을 알고 2억 1천에 매물을 다시 내놨는데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세난에 밀려서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이 함께 들어오는 현상이 전개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전세가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2007년 시세를 회복할까 말까 하는 수준이라고 일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조정 지역으로 일산 지역을 2번이나 묶어버렸고, 최근에 또다시 3기 신도시인 고향 창릉 지구에 예정에도 없던 GTX A 노선인 창릉역을 신설하는 계획을 확정해버렸습니다. 정부는 지금 3기 신도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3기 신도시 창릉역은 굉장히 관심 가지면서 그 뒤편에 있는 일산 지역을 등한시한다라는 게 일산 지역의 주민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산 주민들은 창릉 신도시가 일산 일대 아파트들의 메리트를 다 빼앗아 간다고 보면 된다라며 일산에서 창녕으로 대거 이주 수요가 발생할 것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3기 신도시는 새 아파트이고 또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시로 만들어져서 서울에서 밀려서 들어오는 수요가 많기는 하겠지만, 일산 주민들이 창릉으로 이동하는 것은 그리 크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 GTX 여기 있는 킨텍스 쪽에 한 번 더 곽강받을 수 있는, 조명받을 수 있는 엄청난 테크노밸리가 계획되어 있고요. 물론 언제 진행할지는 모르지만 소사 대곡역 지하철 노선이 소사 일산역으로까지 연장이 되면서 구도심의 교통도 좋아지고, 더 나아가 3기 신도시 입주 시점이 지나면서부터는 일산 지역의 재건축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오르지 않던 일산 부동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많은 지역이, 특히 수도권에서 변화의 바람이 기대되는 지역이 일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새밑 연말에 일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두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겨울은 봄을 앞당기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지금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미래를 책임지는 고통이고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새해입니다. 우리 힘들고 어렵지만 모두 힘을 내서 한번 잘 견뎌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